달빛만이 은은한 부부의 침실. 그날 밤 너무나 단단하고 곧게 뻗은 그것을 마주한 순간 저는 심장이 멎을 뻔했습니다. 떨리는 손끝으로 더듬어 본 그의 모습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너무나 달랐죠. 제 70대의 첫날 밤이 어땠냐고요. 그날 침대 위에서 일어난 일은 차마 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울 정도예요. 제가 마주한 그 충격적인 순간을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까요? 그 이야기는 잠시 후에 들려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 사는 70세 김선미입니다. 저는 알코올 중독인 남편과 이혼 후 10년간 혼자 살았습니다. 아이들이 크고 난 후 완전히 결심이 선 저는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헤어질 걸 알고 있었지만 결국 마음속 한 곳에 상처로 남았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30년간 운영해온 작은 카페가 남아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 문을 열어 커피 향 가득한 공간에서 손님들과 일상을 나누던 따뜻한 시간들이 있었죠. 등교하는 학생들에게 따뜻한 모닝커피를, 출근길 직장인들에게 달콤한 케이크 한 조각을 건네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단골 손님들은 제 카페를 동네 사랑방이라고 불렀습니다. 누군가는 승진 소식을, 또 누군가는 연애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죠. 그렇게 손님들의 인생 이야기를 듣고 위로하고 함께 기뻐하며 보낸 시간들이 쌓여갔습니다. 자식들은 멀리 떨어진 도시에서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명절 때나 얼굴을 비추는 게 전부였죠. 그래서인지 혼자가 돼버린 이혼 후의 삶은 더욱 쓸쓸했습니다. 그나마 운영하던 카페가 제게는 삶의 전부였죠. 하지만 코로나19가 찾아왔고 거리두기가 시작되면서 매출은 급감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아침부터 북적이던 카페가 하루아침에 텅 비어버렸죠. 이후 경기 침체까지 겹치면서 결국 폐업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30년간 운영하던 카페를 정리하고 난 후 텅 빈 집안을 가득 채우는 건 시계 초침 소리뿐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5시 습관처럼 눈이 떠졌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서둘러 카페 문을 열 필요도 없었고 커피 원두를 갈 필요도 없었죠. 창밖으로는 여전히 등교하는 학생들과 출근하는 회사원들이 분주히 지나다녔지만 이제는 그저 창밖 풍경일 뿐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하루하루가 더디게 갔습니다. 매일 아침 텅 빈 식탁에 홀로 앉아 식사를 하고 설거지를 하고 혼자 떠드는 TV 소리에 잠드는 나날이 이어졌죠. 그러던 어느 날 오래된 원목 테이블을 정리하기 위해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렸습니다. 30년 동안 카페의 한 자리를 지켜온 테이블이었죠. 수많은 손님들의 이야기를 품고 있던 그 테이블을 보러 온 사람은 의외로 나와 비슷한 또래의 남자였습니다. 이런 좋은 원목은 요즘 보기 힘든데. 테이블의 나뭇결을 따라 손끝으로 쓸어내리며 그가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나무를 보는 전문가다운 깊이가 있었죠. 무심코 건넨 커피 한 잔으로 시작된 대화는 어느새 깊어가는 저녁까지 이어졌습니다. 74세의 서동훈 씨는 IMF 시절 운영하던 대형 인테리어 회사의 부도로 모든 것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문화센터에서 목공예 강사로 제2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고 했죠. 그의 차분한 미소 속에는 저와 비슷한 상실의 아픔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다음 클래스 할인 쿠폰을 보내드릴게요. 혹시 전화번호를 주실 수 있나요? 문득 던진 그의 말에 순간 가슴이 떨렸습니다. 설마 하는 생각과 함께 이 나이에 무슨 하고 고개를 저었죠. 하지만 그날 밤 정말 그의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서동훈의 목공예 클래스. 저는 그날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평소와 같이 일찍 일어났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창가에 서서 커피를 마시는데 문득 거울 속 제 모습이 눈에 들어왔죠. 주름진 얼굴이 예전보다 조금 상기된 것 같았습니다. 어제 받은 문자를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입가에 살짝 미소가 번졌습니다. 오늘 만남이 참 좋았습니다. 다음 주 목공예 수업도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저 스쳐 지나간 인연이었을까. 하지만 어쩐지 남자의 눈빛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망설임 끝에 찾아간 문화센터.
처음 방문한 곳이라 낯설었지만 그의 교실을 찾는 건 어렵지 않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환한 미소로 맞이하는 그를 보며 가슴이 또 한 번 울렁였습니다. 수업이 시작되자 다른 수강생들도 하나 둘 자리를 잡았고 그는 모두에게 친절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역시 나에게만 특별한 건 아니었나 보네. 곧 정신을 차렸죠. 나무를 다루는 법을 하나하나 가르쳐주는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이렇게 결을 따라가면 돼요. 귓가에 맴도는 그의 목소리에 자꾸만 시선이 그에게로 향했죠. 수업에 집중하려 애써봤지만 그의 거친 손마디만 자꾸 눈에 들어왔습니다. 문득 옆자리의 수강생끼리 대화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동훈쌤 손 참 매력있죠. 뭐랄까, 요즘 찾기 힘든 남성미를 가졌달까요? 근데 요즘 또 누구랑 다니시나 봐요. 병원에서 젊은 여자분이랑 있는 걸 봤다던데.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뒷정리를 하는 동안 우연히 들은 이야기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과거에 이혼만 2번 했다더라. 목공예 학원을 차렸다가 수강생들의 돈을 떼먹었다더라. 이런 사람이었을까?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문득 전 남편이 떠올랐죠. 처음엔 그저 술을 조금 하는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알코올 중독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커져갔습니다. 또다시 그런 실수를 반복하고 싶진 않았죠. 그날 밤 저는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목공예 수업장에서 홀로 남은 저와 그가 있었죠. 평소와 같이 나무 다루는 법을 가르쳐 주는데 문득 등 뒤에서 그의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결을 따라가면 돼요. 귓가에 느껴지는 그의 따뜻한 숨결에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나무를 어루만지던 그의 거친 손길이 제 손을 부드럽게 감쌌죠. 순간 온몸에 전류가 흐르는 듯 했습니다. 그때 눈을 떴습니다.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고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이 가지 않았죠. 이런 꿈을 다 꾸다니 쑥스러워 이불을 뒤집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울리는 휴대폰 알림음.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그의 아침 문자에 볼이 달아올랐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은 마치 수줍은 소녀 같았죠. 다음 수업에 가도 될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은 어느새 문화센터를 향하고 있었죠. 이런 설렘을 제가 다시 느낄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제는 매주 화요일이 기다려졌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거울 앞에 서서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 써서 화장을 했죠. 30년 카페를 운영하던 시절의 베이킹 실력을 살려 수업 간식으로 쿠키도 만들어 갔습니다. 처음엔 수강생 모두를 위한 간단한 쿠키였는데 어느새 계절 과일을 넣은 타르트와 파운드 케이크로까지 발전했죠. 은근히 그의 반응을 살피며 달콤함도 조절했습니다. 매번 새로운 레시피에 도전하는 제 모습을 보며 스스로도 놀랄 때가 있었죠. 오늘은 무슨 맛일까? 기대에 찬 그의 눈빛을 마주할 때면 가슴 한켠이 따뜻해졌습니다. 이런 맛은 처음이에요. 감탄하는 그의 말 한마디에 하루 종일 행복했죠. 시간이 흘러 그와 저의 마음은 같은 곳을 향해 갔습니다. 매주 수업 전날이면 그는 작업실에서 밤늦게까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제 손 크기에 꼭 맞는 베이킹 도구를 만들기 위해 꼼꼼히 사포질을 하고 오일을 발라 정성껏 마감했습니다. 이건 케이크 스탠드예요. 선미 씨가 만든 디저트를 위한 자리를 마련해봤어요. 미소와 함께 건네는 선물에는 늘 그만의 온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나무 특유의 결을 살린 도구들은 마치 오랜 시간 함께한 것처럼 자연스럽게 저희 주방에 스며들었죠. 매일 아침 그가 만든 도구로 반죽을 하고 케이크를 자르는 순간마다 가슴 한켠이 따뜻해졌습니다. 나무 도마 위에서 과일을 썰다 보면 어느새 그의 손길이 떠올랐죠. 어느 날은 농담처럼 말했죠. 우리 이쯤 되면 천생연분 아닐까요? 어서 드세요. 진짜 수줍어 하시는 모습이 소녀 같으세요. 부끄러워 제대로 쳐다보지 못했지만 속으로는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취미는 서로의 관심사가 되었고 각자의 발전이 기쁨이 되는 사이가 되어갔죠. 어느 날 그는 쑥스러운 듯 조그만 상자를 건넸습니다.
이제 쌀쌀해지는데 스카프 하나 준비했어요. 푸른 실크 스카프를 조심스레 꺼내보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고급 브랜드의 로고가 새겨진 스카프였죠. 어머, 이건 너무 비싼 거 아닌가요? 마음 같아서는 더 좋은 걸로 사드리고 싶었는데 부담스러워 하실까봐 이 정도로만 골랐어요. 받아주세요. 그의 마음이 담긴 선물은 계절마다 이어졌습니다. 봄에는 꽃무늬 스카프, 여름에는 시원한 실크 숄, 가을에는 따스한 캐시미어 목도리. 선물을 고르는 그의 안목은 늘 완벽했죠. 제가 옛날에 인테리어 회사 할 때 명품 매장 인테리어도 많이 맡았거든요. 그때 배운 안목으로 골랐어요. 수줍게 웃으며 건네는 선물들은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된 것만 같았습니다. 선물을 받을 때마다 제 마음 한켠에는 달콤한 설렘과 함께 작은 걱정도 피어났죠. 이렇게 좋은 선물을 자주 하시다니 형편에 무리하시는 건 아닐까. 하지만 그런 걱정도 잠시 선물을 건네는 그의 진심 어린 눈빛 앞에서 모든 걱정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그의 정성은 선물의 가치를 넘어 서로를 향한 마음을 더욱 깊어지게 만들었죠. 수업이 끝나고 나면 자연스레 이어지는 커피 타임. 기분 좋은 커피 향이 퍼질 때면 그는 늘 같은 말을 했습니다. 30년 카페 운영하신 솜씨는 역시 달라요. 이런 커피는 어디서도 못 마셔봤어요. 서로의 과거와 현재를 나누며 공통점을 발견하는 재미도 쏠쏠했습니다. 비슷한 나이대의 동년배라 그런지 대화가 더욱 깊어졌죠. 하지만 주변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문화센터에서는 이미 우리가 무슨 관계라도 되는 듯이 소문이 돌고 있었고 가끔은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도 들려왔죠. 이 나이에 무슨 사랑이야. 자식들 얼굴도 생각해야지. 그래도 우리는 서로를 향한 마음을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해 표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업 중간에 그의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평소와 다른 긴장된 표정으로 전화를 받더니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라는 말만 남기고 서둘러 나가더군요. 한참이 지나서야 돌아온 그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수업을 이어갔습니다. 주말 나들이를 약속했던 날 아침엔 갑작스러운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꼭 해결해야 할 일이 생겼어요. 밤마다 그와 찍은 사진들을 보며 한숨만 쌓여갔습니다. 그의 진심을 믿고 싶었지만 과거의 상처가 자꾸만 의심하게 만들었죠. 전 남편과의 기억은 마치 어두운 그림자처럼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저의 의심이 최고조에 달한 그날은 매주 한 번씩 모이는 뜨개질 모임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이곳은 저에게 작은 사랑방 같은 공간이었죠. 커다란 손뜨개 가방을 옆에 두고 서로의 근황을 나누며 뜨개질하는 시간. 평소에는 마음이 편안해지는 시간이었는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털실을 감는 손길도 불안했고 뜨개바늘 소리마저 불편하게 느껴졌죠. 결국 저는 머릿속에 있는 고민을 해결하지 못해 슬쩍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요즘 사기꾼들이 많다면서요? 문화센터에서도 조심해야 한다고. 제 말이 끝나자마자 뜨개질하던 손길들이 일제히 멈췄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죠. 누군가 그 목공 선생님 말하는 거 맞지? 라고 속삭이듯 말했고 다른 분들의 눈빛이 저를 향했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제가 던진 말이 너무 직접적이었나 후회도 되었죠.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한 번 시작되고 나자 그에 대한 이야기가 물밀듯 쏟아졌습니다. 그에게 의자왕이라는 별명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됐죠. 한 수강생이 실타래를 감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맞아요. 그 의자왕. 작년에만 3명의 할머니한테 고백받았다면서요? 그때마다 예쁘게 거절하고는 다음 달부터 그 할머니들 반이 싹 바뀌었죠. 뜨개질 바늘 소리만 간간히 들리는 정막 속에서 더 충격적인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지금도 수업에 나오는 부유한 할머니들을 노린다는 소문이 있어요. 처음엔 손수 만든 목공 예품으로 마음을 사고, 그 다음엔 비싼 선물로 환심을 사고, 나중엔 돈을 요구한다더라고요. 뜨개질하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동안 제가 받았던 선물들, 그가 보여준 친절, 모든 게 의심스러워지기 시작했죠. 요새 노인들 노리는 사기꾼이 많다면서 친절하게 대해주고 비싼 선물도 주고 그러다 나중엔 돈을 뜯는다지? 김순자 씨 알지?
요즘 문화센터 젊은 강사랑 눈이 맞았다나. 돈 때문에 접근하는 걸 모르나 봐. 아이고, 그 나이에 뭔 사랑이야. 노후 자금이라도 지키려면 정신 좀 차려야 하는데. 누군가 일부러 저를 들으라는 듯이 목소리를 높였죠. 그래도 우리 나이엔 조심해야지. 자식들 다 키워놓고 이제 와서 낭패 보면 어떡해. 그러게나 말이야. 나이 들어 외로우면 누구나 그럴 수 있지. 하지만 정신 바짝 차려야 해. 마치 저를 조롱하는 것처럼 들려서 손에 든 뜨개질 바늘이 떨려왔습니다. 선미 씨, 목공 수업 듣는다면서요? 혹시 가까이 지내는 거 아니죠? 모두의 걱정 어린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평소에는 마음이 편안해지던 이 공간이 오늘따라 숨막히게 느껴졌습니다. 뜨개 모임이 끝나고 집으로 가는 길, 우연히 백화점 앞을 지나다 그를 발견했습니다. 젊은 여성과 함께 있는 모습이었죠.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머릿속에서 이런저런 생각이 교차했습니다. 문득 뜨개질 모임에서 들었던 이야기가 떠올랐죠. 그가 산부인과에서 젊은 여성과 함께 있는 걸 봤다는 소문. 의자왕이라는 별명까지. 제 마음속 의심은 어느새 확신이 되어갔습니다. 전 남편이 떠올랐죠. 처음에는 술을 조금 하는 줄로만 알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알코올 중독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커져갔었습니다. 또다시 그런 실수를 반복하고 싶진 않아 그날 밤 베개를 적시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막 피어나려는 우리의 사랑이 혹시 또 다른 상처가 되진 않을까 하고요. 그날 이후 그와 저 사이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죠. 매일 아침 주고받던 문자도 수업 시간의 대화도 어색해졌습니다. 그와 보내는 시간도 전보다 조심스러워졌고 제 마음에 벽이 하나 생긴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걸까? 어느새 그와는 연락이 잘 되지 않았고 잠 못 이루는 밤이 계속되었습니다.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문자라도 보낼까 망설였지만 자존심이 상해 차마 연락할 수 없었죠. 더는 베이킹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수업에 가져갈 디저트를 굽기 위해 그가 준 목공예 도구를 만지는 것조차 마음이 아팠으니까요. 문화센터 수업을 그만둬야 하나 고민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받은 선물들을 보면서 더 큰 걱정이 들었죠. 혹시 이 모든 게 계획된 것은 아닐까? 걱정과 불안으로 잠 못 이루는 날이 계속되었습니다. 결국 며칠째 이어진 스트레스로 몸살이 났죠. 열이 나고 온몸이 쑤셔와 동네 종합병원을 찾았습니다. 진료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복도 끝 산부인과 앞에 있는 그를 보았습니다. 젊은 여성과 함께 있는 모습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죠. 몸살도 몸살이지만 더 아픈 건 마음이었죠. 차라리 모르고 지나칠 걸.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 앉은 카페에서 그 여성과 마주쳤습니다. 백화점 앞에서 그와 함께 보았던 바로 그 여성이었죠. 얼른 커피잔을 치우고 자리를 피하려던 순간 그녀가 먼저 다가와 인사를 건넸습니다. 혹시 문화센터에서 목공예 수업 듣는 분 아니세요? 떨리는 마음을 감추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자연스럽게 제 맞은편 자리에 앉았죠. 제가 임신 초기라 입덧이 심해서 검진 결과 나오면 꼭 알려달라고 신신당부하시더라고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임신이라니. 그럼 그들의 관계는?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삼촌이 저를 친딸처럼 챙겨주세요. 혼자 된 조카를 돌보느라 이렇게까지 고생하시는데. 한숨 섞인 그녀의 말에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알고 보니 그녀는 고인이 된 여동생의 딸이었고 그는 홀로 된 조카를 극진히 돌보는 삼촌이었던 거죠. 요즘은 산부인과 진료비부터 제 생활비까지 죄송한 마음에 말씀도 못 드리고 있어요. 커피잔을 만지작거리던 그녀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큰 오해를 하고 있었는지 깨달으니 눈시울이 뜨거워졌죠. 갑자기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백화점에서 그들을 봤던 날도 산부인과 검진 날이었던 겁니다. 삼촌은 아직도 어머니 생각하면 마음 아파하세요. 그래서 더 저를 챙기시나 봐요. 그녀와 헤어진 후 커피 한잔 하자고 먼저 문자를 보냈습니다. 다행히 그가 알겠다고 했습니다. 커피잔을 매만지던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제가 결혼식도 없이 시작했던 관계가 하나 있었어요. 예상치 못한 고백에 저도 모르게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IMF 시절 제가 운영하던 회사가 어려워질 때였어요. 그때 만난 그 사람을 진심으로 믿었어요. 그의 말이 잠시 멈췄습니다. 처음엔 서로를 의지하며 잘 지냈어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사람의 정체를 알게 됐죠. 전문 사기꾼과 한패였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이어지는 그의 이야기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회사 통장은 비워지고 대출은 늘어났어요. 정신을 차려보니 전 파산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이미 다른 남자와 함께 사라진 뒤였고요. 커피잔에 손을 올린 그의 손마디가 하얗게 변할 정도로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 후로는 누구도 쉽게 믿지 못했어요. 문화센터에서 받는 호의는 늘 정중히 거절했죠. 혹시나 또 다른 의도가 있을까봐. 그가 먹먹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선미 씨는 달랐어요. 처음 뵀을 때부터 느꼈어요. 그 진심이 전해졌달까요? 그의 진실된 눈빛에 마음이 아려왔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의 손 위에 제 손을 살며시 올렸죠. 서로의 온기가 전해지는 순간 우리는 잠시 말없이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동안 많이 힘드셨겠어요. 제 말에 그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제는 그저 추억이죠. 그 일이 있고 나서 목공예를 시작했어요. 뭔가에 집중해야 했거든요. 나무를 다듬고 깎으면서 마음도 조금씩 다듬어졌던 것 같아요. 창밖으로 석양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붉은 노을이 그의 옆얼굴을 물들였죠.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긴 주름 사이로 왠지 모를 외로움이 느껴졌습니다. 나무는 정직해요. 거짓말을 하지 않죠. 결을 따라 깎으면 깎는 대로, 다듬으면 다듬는 대로 응답해 줍니다. 그게 참 좋더라고요. 말을 마친 그가 제게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 미소 속에는 아픔을 이겨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이가 담겨 있었죠. 이런 이야기를 선미 씨한테 처음 해봐요. 저도 지금 제가 놀랍네요. 저도 비슷한 아픔이 있어요. 제 말에 그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의 말은 필요하지 않았죠.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이해할 수 있었으니까요. 마지막 커피 한 모금까지 다 마실 때쯤 밖은 어느새 어둑해져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의 관계는 조금 더 깊어진 것 같았죠. 서로의 아픔을 공유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이해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한 걸음 더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나면 우리는 종종 동네를 산책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던 손잡기도 이제는 자연스러워졌죠. 석양이 물드는 거리를 걸으며 그는 조심스럽게 고백했습니다. 선미 씨는 참 따뜻한 분이에요. 제가 살아오면서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누군가를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가 걸음을 멈추고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니까요. 그 말에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늦게 찾아온 사랑이기에 더욱 소중했던 걸까요? 나이 들어 더 깊어진 서로에 대한 이해가 우리를 더욱 가깝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불안해할 때면 그가 손을 잡아주었고, 그가 지칠 때면 제가 달콤한 디저트로 위로해 주었죠. 우리 천천히 함께 가요. 그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두를 필요가 없었습니다. 우리에겐 이미 충분한 시간이 있었으니까요. 함께라면 그 시간이 더욱 특별해질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보니 별이 쏟아질 듯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해 주는 것만 같았죠. 그렇게 우리의 관계가 깊어져갈 무렵, 그가 조용한 이탈리안 레스토랑으로 저를 초대했습니다. 평소에도 종종 찾던 곳이었지만 그날은 뭔가 분위기가 달랐죠. 테이블 위로 은은한 촛불이 켜져 있었고 레이스 테이블보 위에는 꽃 한 송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식사를 하는 내내 그의 손이 살짝 떨리는 게 느껴졌죠. 디저트가 나온 후 그가 주머니에서 작은 나무 상자를 꺼냈습니다. 정교하게 깎아 만든 상자였죠. 뚜껑을 열자 그 안에는 나무로 만든 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만들었어요. 반지를 들어 올리자 은은한 촛불 아래 반지에 새겨진 글씨가 보였습니다. 영원히 함께라는 글자가 정성스레 새겨져 있었죠. 재료를 고르는 데만 한 달이 걸렸어요. 나이테가 고운 단풍나무를 골랐죠.
매일 밤 조금씩 깎고 다듬었어요. 그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늦게 찾은 사랑이지만 이제는 평생 함께하고 싶습니다. 선미 씨의 남은 인생을 제가 지켜드리고 싶어요. 촛불이 흔들리며 만드는 그림자가 벽에 드리워졌습니다. 마치 우리의 떨리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처럼요. 나무 반지에서는 은은한 향이 났습니다. 오랜 시간 정성을 들여 기름칠을 한 티가 났죠. 설렘도 잠시, 현실의 벽은 높았습니다. 아이들에게 재혼 이야기를 꺼냈을 때 걱정 가득한 눈빛이 돌아왔죠. 엄마, 잘 알지도 못하는 분이랑 그렇게 급하게 결정하시면 어떡해요? 큰아들이 제일 먼저 반대했습니다. 아버지의 알코올 중독으로 힘들었던 기억이 아직도 트라우마로 남아있는 것 같았죠. 요즘 노인들 노리는 사기꾼도 많다면서요? 엄마 통장만 노리는 걸 수도 있다고요? 딸아이는 말없이 제 손만 꼭 잡았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동훈 씨와 함께한 시간들, 서로를 이해하고 보듬어준 날들을 하나하나 이야기했죠. 우린 서로의 상처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야. 조금만 엄마의 선택을 지켜봐 줄 순 없을까? 매주 주말마다 아이들을 찾아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처음엔 무조건 안 된다고 하던 아이들도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죠. 큰아들이 어느 날 불쑥 말했습니다. 저번에 목공소에 한번 가봤어요. 동훈 선생님이 엄마 자주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눈빛이 참 따뜻해 보이시던데. 딸아이는 주말에 동훈 씨가 만든 목공 예품들을 구경하고 왔다며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엄마, 이분 손재주가 대단하시네요. 이런 걸 다 직접 만드신다고요? 그렇게 하나둘 마음을 열던 아이들은 어느 날 저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엄마가 행복해 보여서 좋아요. 처음엔 많이 걱정했는데 이제는 저희도 응원할게요. 그동안 혼자 얼마나 외로우셨을지 이제야 이해할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아이들이 저를 꼭 안아주었죠. 그제서야 마음 한켠에 남아있던 불안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늦깎이 신부라니 생각만으로도 쑥스러웠습니다. 70대의 나이에 웨딩드레스를 입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어머니, 이 드레스 정말 잘 어울리세요. 드레스샵 직원의 말에 거울을 바라보니 제 얼굴이 발그레해져 있었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긴 주름살 사이로 수줍은 미소가 번졌죠. 나이 들어 찾아온 사랑이라 더욱 설레는 걸까요? 하얀 드레스를 입은 제 모습이 어색하면서도 신기했습니다. 머리에 쓴 작은 화관은 은발과 어우러져 오히려 더 우아해 보였죠. 엄마, 정말 예쁘세요. 딸아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결혼식은 작고 소박했습니다. 가족들과 가까운 지인들만 초대했죠. 하지만 그 누구의 결혼식보다 따뜻했습니다. 평생 함께하겠다는 서약을 하는 순간 우리는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이들이 직접 준비한 축가가 울려 퍼질 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단 한 번도 꿈꾸지 못했던 이 행복이 이제는 현실이 되어 있다는 걸요. 늦게 찾은 사랑이기에 더욱 애틋하고 나이 들어 맞이한 봄이기에 더욱 찬란했습니다. 이윽고 밤이 되었습니다. 달빛만이 은은한 침실. 그날 밤 너무나 단단하고 곧게 뻗은 그것을 마주한 순간 저는 심장이 멎을 뻔했습니다. 떨리는 손끝으로 더듬어 본 그의 모습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너무나 달랐죠. 작년 시니어 보디빌딩 대회 우승했어요.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한 그의 눈빛. 달빛 아래 은은히 비치는 강인한 근육들의 단단하고 곧은 실루엣이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그는 부드럽게 제 허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거칠지만 따뜻한 그의 손길이 온몸을 적셔왔죠. 귓가엔 그의 달콤한 속삭임이 들려왔습니다. 오늘 밤 새로운 저를 보여드릴게요. 예상치 못한 그의 고백과 대담함에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떨리던 손끝은 이제 그와 맞닿아 있었고 설렘과 기대로 가득 찼죠. 그의 달콤한 속삭임과 함께 밤이 깊어져 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창틈으로 스며드는 햇살에 눈을 떴습니다. 서로의 온기를 나누며 눈을 맞추고 아침 인사를 나누었죠. 이제는 혼자가 아닌 우리의 시작이었습니다. 나이 들어 찾은 사랑이 이렇게 달콤할 줄이야. 그의 품 안에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70대의 첫날 밤이
이토록 황홀할 줄은 몰랐다고요. 나이 든 새댁이 된 첫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30년 동안 카페를 운영하며 익숙해진 손길로 커피를 내리고 토스트를 구웠죠. 식탁 위로 우리의 그릇이 나란히 놓였습니다. 더 이상 텅 빈 식탁이 아니라는 생각에 마음이 따뜻해졌죠. 그가 만들어준 나무 식기들이 곳곳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여보, 일어나세요. 아침 준비됐어요. 그가 부스스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머리가 살짝 헝클어진 모습이 사랑스러웠죠. 역시 당신이 내린 커피는 달라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짓는 아침 식사. 이런 일상이 이토록 행복할 줄 몰랐습니다. 나이 들어 찾은 사랑이기에 하루하루가 더욱 소중했죠.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는 이제 서로의 온기를 나누며 매일 아침을 맞이합니다. 혼자가 아닌 우리로 시작되는 새로운 인생이 펼쳐질 거예요. 창밖으로 따스한 햇살이 비춰들었습니다. 마치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해 주는 것만 같았죠. 우리의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나이는 단순한 숫자일 뿐, 행복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습니다. 70년의 세월을 지나 새로운 사랑을 꽃피운 선미 씨의 이야기. 여러분의 인생에서 너무 늦었다는 말은 없습니다. 사랑도, 꿈도, 도전도 시작하기에 완벽한 때는 바로 지금입니다. 여러분도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계신가요? 아니면 변화가 두려워 망설이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설렘과 희망으로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구독과 알림 설정하시고 주변에도 공유하셔서 인생의 진정한 지혜를 함께 나누어 보세요. 당신의 특별한 하루를 저희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